송도에 나왔습니다. 인천국제도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1986년 인천국제공항 배후지구로 구상되었다가 1994년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크기는 1614만 평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동일한 크기입니다. 총 11개의 공구로 진행될 예정이며 2005년 첫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6개 공구는 개발이 완료되었고 5개 공구는 개발 진행 중입니다. 계획 인구는 27만 명, 11만 세대, 현재 인구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천국제도시는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간척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외국계 투자 유치가 차질을 빚었고 주택시장도 미분양의 연속이었습니다. 다행히 2014년 기업체가 들어오고 대형 쇼핑몰과 학교들이 이전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동쪽은 서울 방향, 서쪽은 서해바다입니다. 공구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신도시 매립 당시에 사용했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총 11개의 공구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 2, 3, 4, 5, 7 공구는 개발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공구가 송도 외곽으로 포진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 13공구는 국제 업무지구로 센트럴파크 공원과 멀리 보이는 포스코타워, 컨벤션센터, 호텔 등 고층 건물이 질비해 있습니다. 주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 1공구에 4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공원을 전망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6공구는 뒤쪽에 있는데 바다와 골프장 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앞에 보이는 센트럴 파크 공원은 14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바닷물을 사용해서 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수 공원입니다. 전망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앞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송도국제도시 2공구로 2005년도에 첫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가장 오래된 상권입니다. 건물 형태는 프라자 상가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업종 구성은 외식 업종과 생활 밀착형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주택을 배후로 두고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안정된 업종 구성과 공실이 없는 상권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풍림 아이원을 시작으로 입주를 시작했는데 송도 신도시가 그래도 15년이 넘은 곳이에요. 아파트가 리모델링 연한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상권 측면에서 보면 오래간만에 신도시를 왔기 때문에 상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가 투자를 봤을 때 분양과 매매가 있는데 이런 기존 도시에 오면은 매매 가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공인중개사무소를 몇 군데 들어가셔서 해당 상가의 평균 수익률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거예요. 그 수익률이 나오면 그 평균치를 바탕으로 해당 상가의 월세 곱하기 12를 하시고 수익률과 보증금을 더하면 매매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매매 가격을 알아본 이후에 이 가격이 적당한지 안 적당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매매 가격 중에서 유독 수익률이 높은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짜 임차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전에 먼저 어떤 좋은 업종이 들어왔는데 월세를 좀 비싸게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두면 나중에 그 업종이 나가버리면 그 월세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파악하시면은 기존에 있는 상권에서의 상가 매매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송도 1공구 커넬워크로 왔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된 김연아 씨가 상가 분양을 받았다고 해서 유명했던 곳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겨울동에 서 있습니다. 봄동까지 하면은 약 600m 정도 돼요. 쭉 가보시죠. 분양 당시에 1층 분양가는 평당 2,100에서 2,900만 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6시 30분입니다. NC에서 10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면서 NC 큐브 상가라고도 불렸던 곳입니다. 약 340개의 점포로 되어 있고요. 1, 2층은 상가, 3, 4, 5층은 업무지구 오피스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표적인 스트리트형 상가를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갔던 2기 신도시의 그 스트리트 상가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공실도 많이 있고 또 이게 보시다시피 장사를 안 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어요. 현재는 10년 전 분양 가격으로 시행사에서 재분양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좋고 또 제가 오늘 일행들이 여성분들이 같이 왔는데 아주 좋아해요 지금. 그리고 와인 한잔 하기에 참 좋은 분위기고 오늘 날씨도 춥고 한데 바람이 날리면서 낙엽도 떨어지고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상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긴 한데 상권 측면에서 보면 이쪽이 109 끝자락이고 저 반대편에 보면 그 허화 벌판으로 돼 있어요. 상권의 단절 요인도 있고 맞은편에는 송도 그 더샵 아파트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외부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되면서 어떤 테마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초기 외에는 현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갔던 그 209의 생활 밀착형 업종이 있는 프라자 상가, 배후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곳, 그런 곳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앞으로 상가를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됐다는 것이 아마 생각이 좀 잡히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러 상권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광역 상권이 어려움이 있었고 동네 상권이나 지역 상권은 오히려 덜 어려움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봤을 때는 주거를 바탕으로 한 안정된 상권이 좋고 또 상가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좋고 또 이 상가는 주거하고 다르게 주거는 그래도 위치가 안 좋아도 사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공실이 없는 위험성이 없지만 이 상가는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지 이윤을 남기고 거기서 월세를 내야지 또 여기 분양 받으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근데 위치가 안 좋으면 상가는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절대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또 상권 안에서도 입지마다 영향이 큽니다. 가을동, 여름동, 봄동으로 이어지는데 이렇게 보고 앞에 보면 더샵 그 아파트가 있는데 이 포스코가 이쪽 지역에 많은 부분에 그 공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센트럴파크역 앞으로 왔습니다. 송도 신도시에는 5개의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국제 업무지구 다음 역이 이곳 센트럴파크역입니다. 이곳은 앞쪽에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시설이 있고 바다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일반적인 역세권 상권은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송도 신도시의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단위 면적당 연면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가 공실량이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쪽에 아트포레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상가도 스트리트형으로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송도는 부천시와 면적이 맞먹고 인구도 계획 인구가 27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곳인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상가의 구성이 많아지면 공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송도 국제도시에 걸맞는 그 업무지구나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미비해 보이고 그런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망은 좋은데 상권 측면에서는 공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인천대 입구역 앞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다 프리미엄 아울렛과 향후에
그 쌍병을 이루는 상권으로 예상되어지는 곳인데, 그 이유는 앞쪽에 송도 롯데몰이 2022년 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앞쪽에 이랜드몰과 반대편에 신세계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기약은 없습니다. 이것이 완성됐을 때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고, 인천대학교는 이곳에서 800m 지점에 있고요. 또 앞쪽에 있는데 공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도시 상가를 갔을 때 공실들을 얘기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향후에 GTX 비노선을 비롯하여 롯데몰과 이렇게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현재는 기반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아까 갔던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주상복합 그 촌과 이 앞쪽의 아파트들이 송도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골프장 조망과 바다 조망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송도 아울렛 앞으로 왔습니다. 709에 있는 상권으로 송도에서는 가장 번화한 상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 아울렛 매장들이 있는데, 보통 경기권에 있는 것들이 외곽에 있잖아요. 근데 이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은 신도시 내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주변에 주택과 학교들이 있어가지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또 지하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안으로 가보실까요? 보통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면 명품 매장이 많은 곳이 그래도 인기가 많잖아요. 제일 많은 곳이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인데, 김포에는 구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있고, 여기도 그 명품 매장이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프리미엄 아울렛과 연결되어 있는 트리플 스트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트리트형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곳부터 시작해서 약 550m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장을 해서 아울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있고, 4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각각 동으로 상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2만 평 부지에 되어 있어요. 주변에 그 기업들과 배우 그 아파트 세대, 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이 초입은 브랜드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외식 업종이 되어 있는데, 술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몇 달 전부터 저 C동에 술집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모이고, 또 학생들이 그 전에 여기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까 갔었던 그 이주구의 그 해양 경찰청 뒤에 있죠. 그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저쪽에 술집들이 생기면서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과 아울렛과 스트리트 상가가 형성되면서 배후가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 구성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맛집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듯 그 송도 신도시에서는 이곳이 상권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갔었던 인천대학교가 이제 여기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뭐 개발이 된다고 하고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곳을 뭐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것이 송도에서는 원탑 상권으로 계속 갈 것 같고, 그러고 이제 해양 경찰청 뒤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안정적으로 가고, 근데 그 나머지들이 이제 문제인데, 아까 갔던 커널 워크나 그 센트럴파크 여기에 있는 그 스트리트 상가의 공실들, 또 나머지 그 부지에 있는 주상복합형 그 건물에 있는 상가들이 걱정이 되고, 또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들도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가 부지로 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더욱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공실이 많아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B지구를 지나서 C지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 쉑쉑버거가 있는데요. 이쪽 그 트리플 상가 쪽은 웬만한 외식 업종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브랜드 업종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밖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 오면은 다 있기 때문에 집객력이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요. C동으로 들어가면 주류 브랜드 업체들이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늦게까지 또 젊은 사람들 이용하는 상권으로 되어 있고, 뒤쪽에는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배후에는 주택들과 업무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도 국제 신도시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면적도 굉장히 큰 곳이고, 이 당초 계획처럼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처럼 개발이 되었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있는 그 부지의 그 땅들을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주택 외에는 뚜렷하게 뭐 개발시킬 것도 없고, 뭐 시행사나 그 이 해당 공급자 입장에서도 주상복합이나 뭐 그런 식으로 가면서 상가들이 들어설 텐데,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이 위에는 우산들이 있었는데 우산이 없어졌네요. D동으로 저기 들어가요. 예, 오늘은 그 송도 국제 신도시를 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